그래서 거의 하루라도 독서를 안 하면 뭔가 오늘 하루 뭔가를 이렇게 제대로 안 한 것 같아요. 오늘 하루 일을 제대로 못 지낸 것 같아요. 또 한번 자기도 모르게 페이스북 열어서 누가 댓글 하나 달리면 거기에 답글 달고 뭐 등등등 하면서 책 읽는 시간을 소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거를 안 할 수도 있지만 그걸 하는 거를 인정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안녕하세요. 완벽한 공부법의 저자 고영선 작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번 강의에서 제가 어떻게 이제 300권을 읽었는지를 말씀드렸잖아요. 오늘은 어떻게 하면 독서 습관을 만들 수 있는지 그 비법들을 7가지 정도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7가지를 다 활용해도 좋고요. 그 중에 여러분께서 자기의 상황에 맞게, 처지에 맞게 이렇게 활용해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독서가 되게 쉽지 않아요. 않지만 습관이 들기 시작하면 좀 쉬워지죠. 제가 습관을 뭐라고 정의했죠? 어떤 일을 하지 않으면 이상한 감정이 드는 상태. 이게 독서 습관이 들면 어떻게 되죠? 안 하면 찝찝해지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의 하루라도 독서를 안 하면 뭔가 오늘 하루 뭔가를 이렇게 제대로 안 한 것 같아요. 오늘 하루 일을 제대로 못 지낸 것 같아요. 자기 전이라도 꼭 책을 읽게 되는. 어떤 그렇게 습관이 들기 시작하면 독서가 원래는 되게 어려웠는데 점점 이제 쉬워지기 시작하는 거고, 그러면서 독서가 우리들 삶의 일부분으로서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겠죠. 습관은 기본적으로 약 10주, 66일, 10주 정도 보는데, 독서는 좀 더 걸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난이도에 따라서 습관이 들이는 좀 격차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넉넉하게 한 15주 정도는 여러분께서 한번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을 통해서 독서를 한번 진행해 보시면 15주가 지난 이후부터는 정말 추진력 있게 또 삶의 어떤 일부분으로서 독서를 하시는 여러분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오늘은 완공 독서편에 나오는 독서 습관을 만드는 7가지 방법을 중심으로 강의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역시나 스마트폰과 멀어지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30대인 평균인 사람이 죽을 때까지 스마트폰과 TV도 마찬가지고 TV 등 스크린을 보는 시간이 죽을 때까지 20년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30대인 사람이 죽을 때까지 책 읽는 기간은 10개월입니다. 그러면 스크린을 보는, 스마트폰이나 TV를 보는 시간을 줄이고 이제 독서를 하게 되면 독서를 어마어마하게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스마트폰과 이제 멀어지는 게 되게 중요한데, 어떤 식으로 하냐? 저 같은 경우는 독서를 할 때 평소 때는 안 그렇게 하는데, 전 중요한 독서를 할 때는 에어플레인 모드를 합니다. 그래서 방해를 받지 않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독서를 하기 전에는 SNS에 글을 올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아시죠?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글 올리면 누가 나한테 따봉 눌렀나, 하트 보냈나 신경 쓰게 되잖아요. 그렇게 독서에 이제 집중을 해야 되는데, 글을 올리면 거기에 이제 우리의 인지자원을 쓰게 되면은 독서에 집중하지 못하고, 또 한번 자기도 모르게 페이스북 열어서 누가 댓글 하나 달리면 거기에 답글 달고 뭐 등등등 하면서 책 읽는 시간을 이렇게 소비하게 되는, 또 스마트폰으로 방해를 받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책을 읽기 전에는 SNS나 그런데 글을 올리지 않는다. 아예 끊는 것도 그 모범 답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책을 읽을 때 완전히 이제 1시간에 1시간 꺼버리는 거죠. 정말 중요한 연락이 있을 것이 아니라면 그런 식으로 스마트폰과 멀어지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집에서도 웬만하면 TV와 거리를 멀게 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여러분께서 스마트폰과 멀어지는 것만으로도 독서를 할 수 있는, 독서의 습관을 만들 수 있는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특정 장소에 가시는 것입니다. 저의 경우죠. 실제로 연구에 의하면 성공적인 변화에 있어서 장소를 바꾸는 것이 36%나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를 할 때 성공적인 변화를 이끌었던 많은 요소들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뭐 어떤 외적 충격이 있을 수 있겠죠. 갑자기 어려운 일이 당할 수 있겠고 뭔가 중간에 깨달음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36%, 그러니까 약 3분의 1 이상이 장소를 변경했을 때 변화가 찾아왔다. 그만큼 내가 어떤 장소에서 책을 읽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죠? 카페에서 책을 읽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만의 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이렇게 한번 찾아보시라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카페도 상관없고요. 그리고 지하철 같은 경우도 만약에 지하철을 좀 오래 출퇴근 시간에 좀 오랫동안 가시는 분 같은 경우는 그때는 내가 그냥 책만 읽겠다. 저 같은 경우가 예전에 요즘은 이제 영어 공부를 안 한 지 좀 오래됐는데 영어 독해 공부할 때, 그러니까 할 때 지하철을 많이 이용했었어요. 그때 이제 독해 실력을 많이 키웠거든요. 그때는 이제 이코노미스트를 이제 읽었었는데 제가 또 스스로한테 내린 그 다짐이 지하철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영어 그 잡지책을 읽자 라는 걸로 약속을 스스로에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환경이 바뀌니까 그 짧은 시간이니까 그 긴 시간 아니니까 또 이게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처음은 조금 어색하긴 한데 또 이것도 10주 정도 지나기 시작하면은 습관이 듭니다. 편안하게 이제 지하철만 가면 그 이코노미스를 읽게 되는. 마찬가지로 만약 여러분께서 출퇴근 시간을 지하철에서 꽤 오랫동안 한다 하신다면 내가 딴 건 못하지만 지하철에서만큼은 책을 읽겠다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지하철에 좀 붐비는 시간에 가신다면 조금 일찍 일어나서 제가 예전에 그랬거든요. 한번 말씀드렸죠. 독서를 하려고 하는데 애가 생기고 나서 만만치 않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새벽에 일어나 가지고 첫 차를 타고 갔습니다. 첫 기차 타고 가면은 뭐 충분하게 제가 앉아서 책 읽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고 일찍 회사에 도착해서 회사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카페에 들어가서 책을 읽고 제가 회사에 들어간 적이 있었거든요. 아무튼 여러분께서 책을 읽을 수밖에 없는 책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어떤 것인지 본인한테 한번 적용해 보셔서 뭐 지하철이든 카페든 뭐 등등등등 이렇게 장소를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도서관이 좋을 수도 있겠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도서관이 좀 피곤한, 졸리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 조용한 그 분위기를 좋아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도서관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자, 세 번째는 인지 부조화를 이용하는 겁니다. 인지 부조화가 뭐냐면 우리가 어떠한 인지 상태와 행동에 불일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께서 지금 강의를 듣기 싫은데 강의를 들으면 인지 부조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근데 사람은 인지 부조화를 되게 싫어해요. 이 뇌는 인지 부조화를 매우 싫어합니다. 뭔가 결론을 내야 돼요. 여러분께서 만약에 강의를 듣기 싫은데 강의를 보고 있으면 인지 부조화가 일어나면서 이제 뇌가 되게 고생스러워합니다. 뇌가 이제 하나의 결정을 해야 돼요. 어떤 결정이 있죠? 첫 번째는 강의를 안 듣는 거죠. 그럼 뇌가 편안해요. 그렇지. 근데 뇌가 신기하게 강의를 안 본다는 것만으로 결정을 내리지 않고 가끔은 어떻게 결정을 내리냐면 내가 지금 이거를 강의 듣기 싫어하는데 강의를 지금 듣고 있네? 근데 자꾸 계속 들어요. 그러면 이거 내가 원래 강의를 듣기 싫어하는 게 아닌 거 아니야? 원래는 강의를 좀 들으려고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야? 라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처음에는 강의를 되게 듣기 싫었는데 몸이 계속 강의를 들으니까 강의 듣기 싫은 마음이 사라지게 됩니다. 뇌는 이제 어차피 인지 부조에서 탈출을 해야 돼요. 그럴 때 그거를 안 할 수도 있지만 그걸 하는 거를 인정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심리학에서 나오는 것인데요. 저는 이런 경험을 매우 자주 합니다. 특히 언제 때 하냐면 독서할 때는 안 그래요. 항상 웬만하면 책 읽는 거 재밌으니까
좋으니까. 습관도 들었고. 근데 아직도 글 쓰는 건 좀 힘들어요. 글 쓰는 건 약간 창의적인 작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제가 뭐 지금까지 책 8권 썼는데 불구하고 글을 쓰는 거는 좀 쉽지가 않습니다. 쓰기 싫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냐? 저번에 비법이 있습니다. 비법이 뭘까요? 그냥 씁니다. 되게 쓰기 싫은데요. 그냥 쓰는 거예요. 앉아서 그냥 아무거나 씁니다. 쓰면은 신기해요. 좀 시간이 지나면 글쓰기 싫어하는 마음이 많이 사라져요. 실제로 여러분께서 업무를 하실 때 많이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업무를 하시거나 공부를 하실 때 되게 정말 하기 싫어요. 죽을 것 같이 하기 싫은데 막상 하게 되면 그 일을 막 좋아하기까지 아니어도 처음에 맞았던 그 마음들, 진짜 하기 싫어하는 마음이 사라지는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뇌는 인지 부조를 싫어하기 때문에 결론을 내줘야 돼요. 그래서 그 일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내가 이 일을 괜찮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야 하면서 그 행동을 받아들이게 되는 현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독서에 적용할 수가 있겠죠? 독서가 하기 싫을 때 독서를 그냥 하는 것입니다. 오늘 독서하기 싫은데 그냥 해보세요. 이거 좀만 더 버텨보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인지 부조화 현상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계속 독서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라는 결론을 나올 수 있는 것이니까요. 인지 부조화를 한번 활용해 보시라 말씀드리고, 네 번째 방법은 책을 한꺼번에 많이 사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권 읽을 때마다 한 권, 두 권 사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쇼핑을 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항상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최고 기록은 99권을 한꺼번에 산 적이 있었어요. 99권을. 최근에 한번 샀습니다. 그래서 아주 진열을 해놓고 열심히 읽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께서 딱 그 한꺼번에 산 책을 여러분이 이동할 때 자주 보이는, 특히 방 안에서 이동할 때 자주 보이는 곳에 놔두면 계속 내가 샀던 책이 눈에 밟히기 때문에 약간 읽어야 될 부담감을 느끼게 돼요. 사놨으니까 내가 돈을 지불했잖아요. 그래서 읽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고, 게다가 이제 특별히 여러분께서 정말 좋아하는 책을 이렇게 해놓으면 또 그걸 또 이제 까먹고 있다가 책 표지를 보면 또 읽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고, 무엇보다 그 음베르토 에코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음베르토 에코의 반서재 개념이거든요. 음베르토 에코가 그 장미의 이름, 이제 얼마 전 돌아가셨지만 세계적인 석학인데,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서재에 내가 읽은 책들만 있으면 가고 싶겠냐. 그러니까 서재는 내가 읽지 않은 책이 많아야 된다. 반서재죠. 반은 내가 읽지 않은 책이 있어야 정말 내 서재가 매력적으로 보일 것이 아니냐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저 같은 경우도 이런 책장이나 둘러보는 게 항상 제가 다 읽은 책만 있어요. 그러면 잘 안 돌아보거든요. 근데 제가 아직 안 읽은 책들이 많이 이렇게 빛을 해놓으면 자주 보게 되죠. 그래, 내가 이런 책을 샀었지. 그리고 하나의 책을 읽고 나서 다음 책을 읽을 때 이렇게 이미 사놓은 거를 쫙 보면서 고르는 재미도 이제 쏠쏠합니다. 그렇게 환경 설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책값 비싸다고 하는데 조금 좀 그렇습니다. 여러분 책값이 커피 2잔 안 마시면 살 수 있는 거예요. 뭐 커피도 그 나름대로의 가치가 있는 거지만 책 같은 경우는 정말 그 저자의 어떤 정수가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15,000원, 비싸게는 25,000원 안에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한번 사실 때 좀 5권 이상 사셔가지고 이렇게 비치를 해두고 읽으면 좀 더 독서 습관을 들이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5번째는 독서 모임에 가입하는 겁니다. 독서 모임에 가입하면 당연히 거기 할당된 책이 있을 거고, 또 독서 모임을 하는 분들은 실제적으로 독서를 열심히 하려고 하시는 사람들의 모임이니까, 또 이미 독서가 생활화 되신 분이 꽤 있을 거니까 그분들한테 자극을 받는 거죠. 받기 때문에 꾸준하게 독서를 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 설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혼자 하기
그러니까 같이 하면 좀 더 쉬워지잖아요. 혼자 하기 힘드니까 독서 모임 가입하셔가지고 그 모임에 열심히 참가하시면서 거기서 이제 정해준 책을 같이 나누면서 토론도 하시고 발표도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주변에 어떻게 독서 생활을 하는지를 들으시면서 동기부여도 받으시고, 그래서 독서 모임에 가입하면 당연히 독서 습관을 드리는데 매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드리고, 여섯 번째로는 꼭 한 권만 읽어야 되겠다는 고정관념을 버리세요. 책이 난이도가 다르기 때문에 두께도 다르고, 그래서 너무 명작이고 좋다는 책인데 여러분께 도전했다가 되게 지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이걸 내가 무조건 한 권은 무조건 끝까지 끝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그걸 매달립니다. 근데 이게 재미가 없거나 두꺼우면은 오히려 그 책 때문에 독서 습관을 들이기 전에 이렇게 제풀에 지쳐버리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책을 굳이 하나의 책을 끝까지 읽고 다음 책을 넘어갈 필요가 없다는 거. 저 같은 경우도 3-4권을 동시에 읽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렇게 읽다가 재미없으면 다음 책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거 읽다가 다시 원래 책으로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간혹 이렇게 하나의 책만 읽어야 뭐 기억이 남지. 어차피 여러분, 우리가 기억편에서 이제 계속 하고 있지만 그냥 읽는 것으로는 기억이 잘 안 남아요, 여러분. 크게 걱정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하나를 무조건 독파하나 3-4권을 같이 읽으나 그 디테일한 내용은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잘 기억하려면 서평을 쓰고 토론을 하고 발표를 해야지 남는 거고요. 그러니까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중요한 거는 독서 습관을 만드는 것이 먼저 중요한 거니까 굳이 한 권의 책에 매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재미없으면 다음 책. 그러니까 책을 처음에 구입하실 때 5권 정도 이렇게 4권, 3권, 4권, 5권 정도 구입을 하시고, 그 중에 한 권은 정말 제가 이것만큼 정말 읽고 싶은 책이다 라는 것도 1-2권 정도 구입하셔가지고, 정말 다른 책 읽다가 지겨우면 정말 내가 읽고 싶은 책을 딱 읽으면서 독서의 시간을 늘려나가는. 지겨우면 덮으면 독서가 끝나잖아요. 근데 지겨우면 갈아타면 독서 시간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되게 뭔가에 지쳤다고 생각할 때 상황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생각지도 못한 힘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책에 지겨울 때 다른 책에 넘어가면은 다시 한번 각성 효과가 나오면서 독서하는 시간이 늘어나게 되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항상 밖에 나갈 때 웬만하면 정말 이 책이 정말 재밌다는 것이 확실하다, 아니 앞부분 읽었더니 빠져들 것 같다 하지 않는 이상은 2권씩 갖고 다닙니다. 한 권 읽다가 지겨우면 다른 책 읽으려고요. 제가 아는 존경하는 주변의 다독가 분들도 역시 저랑 비슷한 독서 습관, 독서 방법을 추구하시는 분이 꽤 있더라고요. 꼭 2권씩. 그래서 꼭 한 권만 읽을 필요 없다, 여러분. 지겨우시면 갈아타도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은 다독가를 주변에 두는 겁니다. 매우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여러분은 저를 옆에 두시면 되겠죠? 저도 페이스북이나 그 블로그에 다독가의 패친 분들이나 혹은 이제 이웃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을 이제 서평 올라오는 거 보고 책 읽는 거 보면은 매우 큰 자극이 됩니다. 이 사람들 책 열심히 읽는데 나도 열심히 읽어야지. 그리고 그분들이 막 극찬한 책이 딱 나오면 저도 모르게 갑자기 그 독서 마음이 더 크게 일어나가지고 그 책 읽어야지 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SNS나 블로그 혹은 주변에 다독가, 책을 사랑하고 책과 함께하는 그런 분들과 함께 가깝게 지내게 된다면 큰 자극을 지속적인 자극을 받고 동기부여를 받아서 여러분이 독서 습관을 만들 때까지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볼까요? 독서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대신 습관을 만들면 좀 쉬워집니다. 습관은 보통 한 66일 혹은 10주 정도인데 한 15주 정도 보세요. 독서는 만만치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독서 습관을 만들 때까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첫 번째, 스마트폰, TV랑 멀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에어플레인 모드나 아예 꺼두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특정 장소,
내가 책을 읽을 수밖에 없는 장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300권 읽을 때 말씀드렸죠. 예, 카페나 뭐 지하철, 혹은 여러분 도서관이 될 수가 있겠고 등등등 있을 수 있겠죠. 장소를 만들어 보시고 장소를 자꾸 변경해도 상관없습니다. 어쨌거나 여러분께서 독서를 할 수밖에 없는, 독서를 잘할 수 있는 환경이 어디인지를 캐치를 하셔가지고 거기에 여러분의 몸을 이렇게 넣는 거죠. 그 공간 속에, 그 장소 속에. 말씀드렸죠? 성공적인 변화의 30% 이상이 장소 변경이었다는 거. 세 번째는 인지 부조화 이용. 인지 부조화는 그냥 하는 겁니다. 그냥 하는 거를 인지 부조화를 이용하는 거예요. 당연히 싫어하지만 내 행동이 그 싫어하는 마음과 다르게 행동하면 인지 부조화가 일어나는데 내가 그 행동을 계속하게 되면 뇌가 갑자기 인정을 하는 거죠. 내가 이거 싫어하는 게 아닌 거 아니야? 하면서 인정하게 되면서 그 일을 계속 하게 되는. 저 같은 경우는 독서 같은 경우 이미 습관이 들었기 때문에 인지 부조화가 필요 없지만 활용은 필요 없지만 글쓰기 같은 경우는 여전히 지금도 하고 있다. 저의 비법은 그냥 쓰는 거다. 하기 싫을 때에도. 네 번째로 책 한꺼번에 많이 삽니다. 그래서 집을 반 서재로 만드는 거죠. 서재를. 그래서 내가 항상 내 눈에 내가 사놓고 읽지 않은 책이 눈에 밟히게. 그러면 계속 부담감이 생기고 혹은 저 책을 꼭 읽어야지 라는 마음이 들고, 내 서재의 책장에 내가 아직 읽지 않은 책이 있으면 더 자꾸 책장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책과 가깝게 되고 독서를 좀 더 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 다섯 번째, 독서 모임을 간다. 그래서 함께 독서를 할 때 도움받을 수 있으니까. 여섯 번째, 세네 권의 책을 동시에 읽는다. 꼭 한 권만 고집할 필요 없다. 지겨우면 금방 갈아타라. 일곱 번째, 다독가를 주변에 둬라. 여러분에게 큰 동기부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해서 이렇게 7가지 방법을 활용하셔가지고 이번 기회에 여러분의 독서 습관을 잘 만들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강의를 이것으로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중요한 건, 책은요 좋은 책을 읽는 게 중요해요. 그렇죠? 안 좋은 책은 정말 안 좋습니다. 왜냐면 거짓 지식은요 우리의 이 정신을 아주 안 좋게 피폐하게 만들어요. 좋은 책을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은 책을 고를 수 있는지, 좋은 책을 고를 수 있는 비법들에 대해서 다음 강의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